오늘은 이지환의 할머니 조옥래의 장례식을 간 박영나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고성희는 탐정고용센터에 전화해 사람을 고용하여 이지환을 위협해 박영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고로 이지환 대신 박영나가 크게 다치게 되고 그 충격적인 사실은 결국 박진석에게까지 전해지며 예상치 못한 파장이 번져가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지환의 할머니 조옥래의 장례식을 간 박영나의 모습을 보고 내내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던 고성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어금니를 꽉 깨뭅니다. 화가 많이 난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저 허접한 놈 하나 때문에 내 딸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지. 이 기사 네가 문제야. 그날 밤 고성희는 조용히 자신의 방문을 닫고 휴대폰을 켭니다. 고성의 연락처 목록에는 오랫동안 자주 이용하던 파인드 탐정사무소를 검색하고 주저없이 번호를 누릅니다. 통화음이 3번 울리자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립니다. 오랜만입니다. 고성의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네요. 고성희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일 하나 처리해줘요. 깨끗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이번엔 확실해야 해요. 탐정사무소 담당자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처리해드리면 되죠? 고성희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합니다. 2명이요. 하나는 내 딸 옆에 붙은 놈 이지환. 다른 하나는 말을 듣지 않는 딸 박영나.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따님도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없어져도 일이 커져요. 둘이 만나지 않을 정도로 해줘요. 영나가 이지환에게 다시는 못 가도록 겁을 단단히 줄 필요가 있어요.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의뢰로 접수하겠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엔 미묘한 긴장이 흐른 미소가 번집니다. 할머니 조옥래의 장례식 늦은 밤. 박영나는 애써 침착하게 이지환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이상한 기척을 느낍니다. 가로등 아래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 SUV.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집니다. 차량이 박영나 쪽으로 급격히 쏠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박영나는 놀라 몸을 틀어 가까스로 피합니다. 차는 그대로 골목 끝으로 사라집니다. 박영나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지만 사람도 번호판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영나는 혼잣말을 합니다. 뭐야 운전을 왜 저 따위로 해. 박영나는 오늘 하루 중 가장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시각 장례식장에서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향하던 이지환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도 있었지만 은근히 느껴지던 누군가의 시선, 그 낯선 기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지역의 차량을 몰고 큰 길로 진입한 순간 이지환은 사이드 미러를 흘끗 보다가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뒤에 붙은 검은 세단 한 대. 2번이나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아직도 따라오네. 뭐야? 이지환은 불안감을 떨치려 라디오를 켜보지만 잡음만 가득하고 마음은 더욱 어지러워졌습니다. 붉은 신호등 앞에서 멈춰있는 사이 뒤에서 따라온 검은 세단이 슬금슬금 이지환 차 범퍼에 바짝 붙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붙어? 하지만 경적을 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어쩐지 상대는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 이지환이 엑셀을 밟으려는 찰나. 순간 옆 차선에서 흰 밴이 튀어나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흰색 밴이 이지환 차량의 조수석 방향으로 돌진해 옵니다.
불빛이 눈앞을 가득 채우는 순간 이지환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쾅! 바로 옆 가로수에 부딪힐 뻔한 거리.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요란한 소리가 울립니다. 흰색 밴은 브레이크도 없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검은 세단 역시 뒤이어 유유히 방향을 틀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정해진 동선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간신히 차를 도로 옆 갓길에 세운 이지환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도로 CCTV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다가 흰색 밴이 지나간 방향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대체 누구지? 누가 이런 짓을?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한 사람. 그리고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 설마 박영나 엄마가? 이지환은 핸들을 꽉 쥔 채 두 눈이 날카롭게 가라앉습니다. 고성희의 집 늦은 밤. 탁자 위에 놓인 고성의 휴대폰이 짧은 알림음을 울립니다. 파인드 탐정사무소 담당자가 보낸 메시지. 1차 경고 전달 완료. 대상 2명 모두 반응 확인. 고성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래, 이 정도면 겁은 좀 먹었겠지. 영나야, 제발 정신 차려라. 그러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득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다음 단계로 가야지.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혼자 작업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갑자기 위협 운전을 당했던 일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지만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환은 전날 밤 자신이 당한 사고의 기억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나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영나도 같은 일 당한 거 아니야? 결국 그는 버스를 타고 내려 박영나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낯선 오토바이 한 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야? 오토바이는 신호마다 멈췄다가 이지환이 움직이면 곧바로 뒤따라 붙었습니다. 박영나 작업실이 가까워지던 순간 좁은 골목 초입에서 그 오토바이가 급가속하며 이지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지환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그 짧은 찰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실에서 나오던 박영나가 지환을 향해 돌진해오는 오토바이를 눈으로 포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습니다. 박영란은 있는 힘껏 이지환 쪽으로 뛰어들며 그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쾅! 오토바이는 피하지 못한 박영란의 옆구리를 탁 치고 지나갔고 박영란은 그대로 바닥에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머리맡에서 핏줄기 하나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환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바로 박영란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영나야, 영나야 들려?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영나의 의식은 흐려지고 있었고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해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구급대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응급실은 청아병원입니다. 청아병원은 영나의 오빠 우진이가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청아병원으로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그렇게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이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떠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성재. 통화음이 2번 울린 뒤에야 성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환아, 무슨 일이야? 이지환은 숨을 한 번 크게 삼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 지금 영나가 크게 다쳤어. 지금 청아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형 빨리 좀 와줄 수 있어? 지완의 다급한 목소리에 성재도 단번에 기색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완아, 사고 난 거야? 이지완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내 쪽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는데 영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날 밀쳐내고 영나가 오토바이에 치였어. 그래서 영나가 크게 다쳤어. 지금 의식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성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영나가 너를 대신해서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이지완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 제발 빨리 와줘. 나 혼자선 이거 감당이 안 돼.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압축된 분노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10분이면 도착해. 청아병원 응급실 앞. 박성재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파오르는 숨을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지완아. 지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재한테 다가갑니다. 영나 어디 있어? 성재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합니다. 수술 들어갔어. 머리도 부딪힌 것 같고 옆구리 쪽 골절 의심된대. 형, 나 어떡하냐? 성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지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며칠 전부터 누가 나 미행하는 느낌이 있었어. 어제도 누가 차로 일부러 박으려고 했고 오늘은 아예 오토바이가 나한테 그대로 들이박으려고 달려왔어.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영나가 네 앞을 막아서고 대신 치인 거고. 지완은 고개 떨구며 대답합니다. 작업실 앞 골목이었어. 오토바이가 내 쪽으로 돌진해 오는데 영나가 갑자기 나타서 날 밀쳐냈어. 나 대신 영나가 사고가 난 거야. 성재는 말없이 두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들이키고 단단하게 말합니다. 알겠어. 일단 영나부터 살리고 보자. 나머진 그 다음 문제야. 그때 멀리서 누군가 급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박진석과 고성희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석은 정신없이 말합니다. 우리 영나 어디 있어? 성재가 곧장 다가가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영나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의사 말로는 경과 좀 봐야 한대요. 고성희는 일부러 다리가 풀리는 척 휘청이며 벽을 짚고 말합니다. 우리 영나가 차에 치였다고. 아니, 왜? 어떻게? 누구 차야? 가해자는 잡았어? 그 옆에서 지완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성재가 지완을 잠시 쳐다보더니 짧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완 앞에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박으려고 했는데 영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완을 밀쳐냈고 영나가 대신 오토바이에 치였대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진 채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 딸이 이지완 실장을 보호하다가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고성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아니, 오토바이가 사람을 보고 그냥 달려들었다고. 말도 안 돼. CCTV는? 경찰은? 신고는 한 거야? 성재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구급대가 오는 길에 신고했고 경찰도 곧 올 거예요. 사고 현장 근처 CCTV도 확인해 봐야 하고. 박진석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딸 건드린 거면 누가 했든 그 집안 통째로 박살낼 거야. 고성희는 겉으로는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척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영란은 수술실로 옮겨지고 곧 응급실 안쪽에서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세요?
환자분 이름 박영나 씨 맞으시죠?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제가 영나 아버지입니다. 제 딸 상태가 어떻습니까? 옆구리 쪽 타박과 골절이 의심되고 머리를 부딪힌 흔적이 있어 뇌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정밀 검사와 응급수술 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술해야 합니까? 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건 수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나가 수술실로 옮겨지는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재는 울먹이는 얼굴로 수술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고성애 역시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나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버텨 제발. 그러나 수술실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고성희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른 색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후 고성희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복도 끝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파인드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어제 들었던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사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진행 상황은 보고 드렸고요. 고성희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장난해요? 탐정사무소 담당자는 말을 잠깐 멈추고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성의 이를 꽉 문 채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이지환을 혼내주라고 했지 우리 영나를 오토바이로 치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상대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변명합니다. 그게 이사장님. 저희 쪽에서 미리 동선을 맞춰놓고 지켜보던 중에 이사장님 따님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성희는 단호하게 끊으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이라고 한 겁니까? 내가 분명히 겁만 단단히 주라고 했어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상계단 위쪽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 하자 고성희는 한 걸음 더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고성희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영나 지금 수술실에 누워 있어요. 내 딸 잘못되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탐정사무소 담당자가 다급히 말합니다. 이사장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속도도 조절해놨고 애초에 그 남자만 치려고 했어요. 고성희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변수 소리하고 앉았네. 숨을 한 번 고르며 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좋아요. 일단 지금 벌어진 일은 나도 어떻게든 수습할 거예요. 대신 당신들이 할 일은 하나예요.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녀는 또박또박 말합니다. 오늘 사고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이게 만들어 CCTV, 블랙박스, 오토바이, 운전한애 신원 싹 다 정리해요. 티 안 나게. 알겠습니다. 고성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요. 만약 이 일로 우리 집 이름 한 번이라도 언급되면 당신들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고성희의 손은 한동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나야, 네 옆에 이 기사를 둔 게 잘못이라면 지금이라도 다 잘라내야 해. 고성희의 눈빛은 딸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상계단 입구 쪽에서 낮게 울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단 모퉁이를 돌아 박진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턱을 굳게 담은 채 무겁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성희는 흠칫하며 돌아섰습니다. 고성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여보? 나 그냥 정신 좀 가다듬으려고. 박진석은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오며 고성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방금 무슨 말이었어? 고성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요? 하지만 박진석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 그게 무슨 뜻이야?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드라마는 다음 화를 향해 열린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